아, 시나리오 3 시트로 갈게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화면이 조금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문제 푸는 방식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 A14. 자, 선택하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문제의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와 강사료 또 A B14셀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문제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과 같이 변동. 자, 원본 값이 바뀐다. 이게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경우 이익할게. 아마 여기에 이 두 개, 이런 원본 값에 영향을 받는 결과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익할게 얘기네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 맞네요. 그 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나 보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많은 원본 값들 중에 두 개를 바꿀 거고요. 그리고 그 바뀌는 사항들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몇 개만? 결과값 한 개만 알고 싶다. 그게 내용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원본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성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 가서 한다. 자, 1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삼각형. A14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자, A1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름 부여. 과목당 수강료. and 이 1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강사료. 그다음에 H10셀에 가셔서 셀 선택 이름 상자에 이름 상자 클릭 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삼각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는 무조건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본 데이터만 다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강사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인상된. 자, 그러면 이런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을 작성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셀 포인트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추가한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변경셀은 원본,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 몇 개?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Q요. 자, 여기 원본 값은 다음 화면,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값을 변경하는데, 자, 잠깐만요. 용어 좀,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국어 실력이라는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10%씩 인상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값을 얼마 설정해야 됩니까? 44,000이 아니고 44,000이라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인상된이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되게 지저분한 거죠. 자,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9만이 아니라 99만이라고 10%씩 인상된.
자, 또 만들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죠.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20% 이상 병셀 인접해 있으니까 원본값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현재 4번.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원본값을 설정합니다. 20% 인상된 값 현재 4만이니까 4만 8천. 강사료는 현재 90만이니까 저기 18만이 더해져서 108만. 더 이상 만들어야 될 원본 값은 없습니다. 확인. 자,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삼각형 갑니다.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자,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요약, 결과값을 봐야 되거든요. 요약. 수많은 결과값들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볼 거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보고서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결과값은 여러 개의 결과값들 중에 딱 한 개만 H104 문제 나와 있었죠.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시나리오 3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시트가 삽입이 되어질 거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시트가 이렇게. 자, 문제 내용이 맞아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앞에 위치하는데 이게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이동, 시트 이동, 시나리오 요약 시트 이동, 그리고 이 선택한 시트를 이동합니다. 파일, 같은 파일이고요. 분석자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3 뒤에 가려면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다 두면 되겠죠.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러면 문제의 의미 맞죠? 3 뒤에. 참고 표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며 어쩌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흘릴 경우에 시트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시나리오 1시트로 갈게요. 교재 148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설정해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 파악은 하셨을 거고 세율 원본값 세율 값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몇 개? 3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원본값 하나가 바뀌고 그다음 결과값 3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원본값이 바뀌기 전에 그다음에 A18셀 선택하시고 세율 그다음에 G7셀 선택하시고 소개 1월 그다음에 G11셀 선택하시고 소개 2월 G16셀 선택하시고 소개 3월 그리고 원본값이 바뀌는데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로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은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 추가라 그러고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변경셀 218셀 하나 확인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15%는 설정 또 다른 시나리오 2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추가 작성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이 세율이나 변경셀 B18셀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그리고 확인 다음 단계 다음 화면에서 값을 설정한다. 9% 그리고 더 이상 작업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게 하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결과를 봐야 된다. 네 번째 삼각형이고요. 요약 정해져 있습니다. 시나리오야. 이때 결과셀이 몇 개? 3개라 그랬죠. 떨어져 있으면 뭐 컨트롤 키 이용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확인 저장 버튼 누르셨나요? 어, 분석 작업 파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내용이라 일단 이번 주에 다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은 함수 수식부터 처리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을 냅시다. 이거는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다 되는지 모르겠으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근데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 일단 남아있는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주말에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부터 갈게요. 논리 1부터 가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함수만 열심히 해놓으시면 그만 이거 시험 보시는데 아무 크게 지장 없거든요. 다른 기능들은 사실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 준비됐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표 1입니다. 문제 1번. 표 1의 총 휴가 일수가 211셀에 작성이 되어 있고 사용 일수,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이해하셨죠? 휴가 독촉 8일 이상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으로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 평균 구하는 거 아니고 개수 구한다는 개념 없으니까 일단 두 개는 아니군요. 그러면 어쨌든 if 함수를 써야 되겠다. 그런 구조죠. 대충 이제 여러분들 함수에 익숙하니까 어떤 함수 써야 될 것이냐는 그냥 문제 대충 보고 느낌이 오잖아요. 문제를 읽었다면 개수 구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평균 구한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는 아니겠죠. 그럼 이것 좀 되겠죠. 물론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그리고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면 총 휴가 일수에서 남은 휴가 일수, 사용 일수를 뺀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뭐 있으니까 잘 알만한 내용이지만 원래 각 개인별 1년치 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똑같은가 봅니다. 어찌됐든. 다 똑같이 16일로 적용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쓰고 현재 시점에서 휴가를 쓰고 남아있는 게 이만큼 남아있고요. 그럼 이건 남은 휴가 일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남아있는 휴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라는 문자 표시라고, 그다음 8 미만 4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라 표시하고, 4 미만이면, 자, 우리가 공백에 표시해야 돼. 자, 원래 조건을 처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if함수 쓰겠다고 했으면, if함수를 쓰실 때, 이 처음이군요. 잠깐만요. 그냥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고 구조적인 이야기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구조가 욕, 일단 기본적으로 욕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절 때밖에 없다고 제가 시작하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저 따라오세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총 휴가 일수에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다 16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로 조정? F4번 키로 조정. 절대 참조. 빼기 개인의 사용일수. 상대 절대? 상대. 오케이.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8 이상인지 아닌지 따지셔야 되거든요. 이 값이 8 이상인지 아닌지. 자, 가로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비연산 순서가 마이너스인 산술 연산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방에 따라 틀리면 그러면 맞다 틀리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휴가 독촉이라고 했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true, false일 때 값 표시, if 함수죠. 그럼 일단 if 함수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단은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 휴가 독촉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시절에 의하면, 자, 휴가 안 가면 어떻게 줬죠? 휴가 남으면 돈을 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 가라고 막 휴가 독촉을 하는 거죠. 관리부서나 뭐 총무부서에서. 자, 근데 우리가 총 표시해야 될 값이 몇 가지 종류였습니까? 휴가 독촉, 휴가 권장, 공백 문자 표시잖아요. 세 가지죠. 그러면 if 한 번을 적으면 여기 값 하나밖에 작성 못 하잖아요. 아니, 두 개 값이 더 남았으니까 어떻게 작성하냐면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if 함수를 또 씁니다. 이 자리에다가. 그냥 따라오세요. 바로 열고 또 물어봅니다. 총 휴가 일수가. 그냥 따라오세요. 절대 참조. F4분격에서 마이너스 사용 일수. 상대 참조. 값이 크거나 같다. 4. 이렇게 적으세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if 하나를 적으면 휴가 권장 적을 수 있죠. 휴가 권장. 콤마. 하나를 적으면 값을 두 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좋긴 하지만 보통은 여기를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를 다 처리를 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외 나머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서 보통 이제 표기를 좀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 외에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의 조건을 다시 나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백 문자 스페이스. 자, 커서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입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그래서 가로 닫고, 물론 엑셀이 색깔로 구분해 줍니다.
자, 커스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요걸 세 번째 인수로 받아들입니다. 요 if 입장에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맞죠? 가로 닫고. 물론 가로를 색깔로 구분해 주는데 실수로 가로를 적게 닫거나 많이 닫거나 하셔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자기가 그 정도는 형식적인 그 정도는 알아서 수정해 주겠다합니다. 엑셀이. 그래서 뭐 그대로 쓰시려면 예, 아니면 내가 직접 수정하려면 아니요. 아, 가로가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 가로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제가 더블 클릭도 가르쳐 드렸죠. 채우기 엔드 상태에서 요거 화면 보실래요? 드래그 동작 말고 더블 클릭 동작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따다. 비행을 만나게 다 채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왜 이런 제가 그냥 따라서 작성하세요 그랬는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니까. 자, 방금 작성하신 이 시에서 가장 먼저 계산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방금 이렇게씩 작성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계산되는 부분이 어디죠? 가로 안. 그럼 가로 안에 있으니까 아마 결과적으로 요 if 함수가 제일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값이 남아있죠? 그러면 요거 계산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저 녀석이 계산될 거라고 어떤 값이 남아있다고요? 화면 안 봐주세요.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거 계산하고 나면 엑셀 내부적으로 어떤 값이 남아있냐고요? 휴가 권장 값을 표시하거나 공백 값을 표시할 거냐 둘 중에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한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 아니면 이쪽.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if 입장에서 값을 나타내는데 이 값 아니면 이 값이라는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겠습니까? if 함수밖에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이걸 처리해 주려면 이 자리에 if 함수 쓸 수밖에 없다고. 왜? if 함수 써야만 이쪽 아니면 저쪽을 보여줄 거니까 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결과값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온 거라고요. 요 if 입장에서 요거 값 아니면 요거 값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는 거죠. if 함수 쓰지 않으면 이걸 처리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배운 함수가 그것밖에 일단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요걸 if 안에 다시 if 들어가 있죠. 그래서 if 중첩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나왔는지는 뭐 요런 것 때문에 나온 거고. 그다음 요 부분 방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으냐면 총휴가일수 빼기 사용일수가 8 미만이거나 4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걸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자동 필트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자동 필트에서 해당 범위도 기억나세요?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인데 그걸 어떻게? 또 모르는 눈빛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해당 범위 내에서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인데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해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 기본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수업이 끝나더라도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자료 안 없애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이렇게 형태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의 이전 단계가 어디죠? 8 이상입니다. 문제 내용 속에서 8 이상. 다음부터 즉 8 미만부터 현재까지라고 해석합니다. 4 이상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석한다. 됐습니까? 그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3개, 4개, 여러 개의 값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값을 표시하려면 if 함수를 몇 번 써야 된다고요? 2번 써야 된다고. 한 번 쓸 때는 2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4개 값을 4개 표시하려면 if 함수를 3번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텍스트 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시트 텍스트 113페이지의 문제 3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 입함수 쓰는 거 방금 배웠던 내용 제대로 이해되셨는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말이 되니까, 일이 되니까. 자, 그러면 시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표현을 달리하면 오른쪽이죠. 라이트. 텍스트 원본 문자, 제품 코드, 상대 참조, 콤마, M인지 W인지를 O인지를 물어보려면 몇 개 뽑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마지막 문자로 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선행돼야 될 이야기가 여기겠죠. 그리고 이제 M인지 아닌지 물어봐 줘야죠. 이때 left, middle, right는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입니다라고 설명드렸고, 또 문자로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 뭐 직관적으로 문자 M이라고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남승용이라고 표시하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답 표시 남승용. 자, 그렇지 않으면 여성용 아웃도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죠. 이럴 땐 if 함수를 한번 더 적어서 표현한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시고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물어봐 줘야 된다. 물론 복사 붙여넣기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이거 뭐라고 W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여성용이라는 문자 표시를. 자, 구조적으로 이걸 표시할 자리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 처리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if 함수에서는. 그냥 그 외 나머지 뭐 그렇지 않으면 표현을 쓴다고. 그렇지 않으면 out도어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 if 함수 두 번 적었죠. 그러면 가로가 두 번 더 들어가야 돼. 두 번 들어가야 되겠다. M, W, O, out. 그래서 뭐 이런 구조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오는 편이니까 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논리 이시트로 가겠습니다. 논리 이시트. 거의 다 막바지 온 것 같습니다. 교재 120페이지고요. 어렵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딱 요거 읽으면 방금 하셨던 if 함수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if 함수 몇 번 써야 될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명쯤 되는 것 같네요. 9번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찮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값을 표시해야 될 게 여러 가지잖아요. if 함수를 이용한다는 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if 함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식이 길어진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한번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 내용에서. 응? 등수가 있어야 뭘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일단 제일 먼저 등수죠. 상대 절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꼴 length.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수를 구한다. 라는 것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고 처음은 아니죠. 자, 넘버 개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개별 점수, 상대 참조, 콤마, REF. 두 번째 인수 뭐? 전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전체 자료에서 범위 설정,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자, 등수 매길 때 항상 이 범위는 동일해야 되죠. 에? 10명에서 등수명이 나오면 10명이 돼야 된다고. 절대 참조. 그 다음, 등수 매길 때의 방식은, 정렬 방식은
전체 두 번째 인수의 전체 자료를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죠?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잖아요.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내림차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러면 1, 2, 3, 4, 5, 6, 10등까지 나고 그러면 입함수를 처리한다면 무려 9번의 입함수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1일 때 등수값이 1일 때 대상, 등수값이 2일 때 금상, 등수값 3일 때 은상, 등수값 4일 때 동상. 문제에서 나머지는 공백이라 했잖아요. 그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나온 값을 가져오면 등수 5라는 값이 있겠죠. 공백, 6일 때 공백, 7일 때 공백, 8일 때 공백, 9일 때 공백, 10일 때 공백. 자, 요런 사항이 방금 제가 읊어드렸던 요 사항에 맞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1, 2, 3, 4, 5, 6, 7, 8, 9, 10. 1년 번호, 오케이.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죠. 그때 사용한 함수가 추저 함수입니다. 문제도 있을까요? 추저. 바로 이거. 콤마, 4, 콤마, 오늘 남아있는 함수들, 어려운 함수들입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상. 나머지 5 공백, 6 공백, 7 공백, 8 공백, 9 공백, 10 공백. 저 어떻게 이거 개수 확인하냐고요? 밑에 있잖아요.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value 5, value 6, value 8, 9, 10.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답. and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자, 하나 따져봅시다. if 함수,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if 함수 사용해도 됩니다, 실제. 그러면 if 함수 쓰면 if 함수 몇 번 적어야 된다고요? 9번 적어야 되죠. 식이 너무 길어지죠.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추자 함수 처리하면 되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설명 듣고 계세요? 방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할 때 잘 안 본다는 게 참 단점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개수 파악한다 그랬죠? 제가 개수 손가락 헤아려요? 안 헤아린다니까요? 밑에 있는 이거 보고 한다니까요, 이거? 방금 이 설명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복습하시라니까요, 수식 함수는. 설명을 듣고 마무리할 시간도 안 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수업 패턴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니 서로 힘듭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 녀석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참가자가 10명이잖아요. 참가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참가자가 100만 명이 되면, 공백이라는 저 문자 표시를 몇 번 해야 되죠? 99만 9,996번을 해야 돼요. 너무 귀찮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10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참여자가 되든 저 시를 어떻게 처리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물론 100만 번, 공백 문자 100만 번 하면 되죠.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저 따라오실래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F2번 키기. 수정할 겁니다, 이 식을. 공백 문자만 다 치울 겁니다. 동사까지만 남기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동사까지 남기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을 한번 하시고. 뭐 특징이 보이세요? 결과값을 보고 나니까 뭐 특징이 보이세요? 샵 밸류는 뭔지 모르겠으나 샵 밸류라고 표시된 자리에는 원래 뭐가 표시되니까 공백 문자가 표시되야 되죠. 그럼 샵 밸류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물론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수식의 결과가 잘못되면 아까 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식이 100%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오류 메시지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밸류의 의미는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밸류라는 게 우리 인수 공부할 때 데이터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데이터 종류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잘못되었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없다고요. 위치에 대응되는 값이 5에 대응되는 6에 대응되는 값이 없다고요. 데이터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샵밸류 오류 메시지라는 걸 아시잖아요. 오류일 때 뭐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요런 상황에 맞는 함수 무슨 함수죠? 처음인가요? 잠깐만요. 아니, 저희 이번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인가요? 아니, 그때 소개해드리고 처음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 논리함수 하실 때, 1 곱하기 가가 하면 계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오류 메시지 형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두면 보기 싫으니까 선제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때 if error라는 함수를 씁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if error. 오류일 때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수식의 결과값이.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요? 오류 메시지가 난 자리에 공백 문자 표시하는 특정 가지고 그러면 오류라면 값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if error. 그리고 이 이 추저라는 식이 오류라면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if 에러에 가로 닫고 end.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식을 적으면 100만 명이 참석을 하든 1000만 명이 참석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식을 줄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 식이 좀 길어지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근데 이제 점차점차 시력이 쌓이면 이게 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그다음 이 함수가 if error라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함수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뭘 배울 때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뭡니까? 오류 메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요. 항상 이면만 보거든요, 우리는. 이 뒷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 정상적인 절차만 보고 배우니까.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틀리게 만드세요라는 건 쉬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항상 이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면을 봐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보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 자, 그 다음. 그러면 표 2는 표 2, 문제 2번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잘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쉬는 시간을 제가 오버했군요. 잠깐 쉬었다